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잘못 먹으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정말 수많은 영양제가 나오고 있어요.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이거 드시면 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관절에 좋다. 하루에도 몇 개씩 광고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좋다는 말만 듣고 정작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취약하시죠. 뭐 하나만 좋다고 하면 쏟아져 나오는 영양제의 홍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만 밝히는 제약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니까 무작정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 영양제도 잘못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궁금해지셨나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영양제 5가지 중에서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효능보다는 부작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양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하루 권장량의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반면에 영양제 먹는 사람은 2배로 늘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신선한 채소, 과일은 안 먹으면서 영양제만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채소와 과일 형태로 먹는 영양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똑같은 성분을 영양제 형태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영양제만 찾고 있어요. 왜일까요? 편하니까요. 야채 씻고 과일 깎는 것보다 캡슐 하나 삼키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영양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좋다고 많이 먹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 어르신들 비타민 드시죠? 유튜브에서도 많은 박사님들이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비타민도 위험할 수 있어요. 비타민이 왜 위험해요?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타민을 사람들이 어떻게 먹기 시작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747년 영국 해군 이야기예요. 그때 선원들이 바다에서 오래 항해하다 보면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병이었죠.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을 여러 나눠서 어떤 그룹은 사과 식초를 주고 어떤 그룹은 바닷물을 주고 어떤 그룹은 레몬과 오렌지를 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선원들만 회복됐어요. 바로 비타민 C 때문이었죠.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60mg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60mg은 괴혈병으로 단기간에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개, 고양이, 소, 염소 같은 포유 동물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비타민 C를 합성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과 원숭이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드는 동물들을 보면 체중 1kg당 하루에 70에서 250mg을 생산해요. 사람 체중 60kg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4,000에서 15,000mg 정도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는 우리가 권장받는 60mg의 10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물들이 그만큼 만들어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메가도스법이에요. 권장량의 100배, 200배씩 먹는 거죠.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비타민 A는 시력 건강과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루 권장량은 700에서 900 정도인데 만약 3000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권장량의 3, 4배를 매일 먹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근육과 관절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간이 손상돼 강형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망에 이은 사례도 보고돼 있어요. 실제로 옛날 북극 탐험에서 굶주인 탐험가들이 북극곰간을 먹었다가 엄청난 양의 비타민 A가 한꺼번에 들어와 급성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기록이 있습니다. 북극곰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간에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저장하는데 그 양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 거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즘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죠. 하루 권장량은 600에서 800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2000, 3000씩 계속 먹습니다. 즉 권장량의 3, 4배를 넘겨 드시는 거예요. 몸속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신장에 돌이 생기고 혈관과 심장에 석회가 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타민 D 고용량 영양제를 장기간 먹다가 심각한 심부전과 고칼슘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돼 있어요. 가벼운 근육통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진행되면 구토, 탈수,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에서 합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양제로 과량을 섭취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햇빛이 주는 적정량은 약이 되지만 과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거죠. 비타민 C는 어떨까요? 비타민 A, D보다는 덜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은 남성 90, 여성 75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감기에 좋다며 2000mg 이상씩 드시기도 합니다. 즉 권장의 20배가 넘는 양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가까이 늘고 위장 장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은 옥살산이 쌓여서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비타민 C도 많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비타민이 좋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특히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과 겹치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피물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학적으로는 와파인 같은 약은 몰라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E까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피가 몇 시간씩 멈추지 않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비타민 K를 먹으면요. 피물게 하는 약이 아예 듣지 않게 돼요. 그러면 혈전이 생겨서 다시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암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C가 한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암세포와 싸우려는 약을 비타민이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죠. 비타민은 건강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병이 나죠. 하지만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비타민도 약입니다. 약은 반드시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약을 여러 가지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량 비타민을 드실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영양제로는 녹차킨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녹차가 왜요? 녹차는 몸에 좋다던데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녹차 자체는 좋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니까 녹차 추출물, 특히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캡슐이나 분말로 고농축 상태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진하고 효과도 더 크겠지 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녹차의 대표 성분은 카테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EGCG, 영어로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카킨은 분명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도 고농축 상태로 섭취하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로 변합니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의원은 녹차 추출물을 간 독성 위험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등급은요, 사람에게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녹차 추출물 때문에 간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드물지만 그중 일부는 간 이식 수술대에 오를 정도로 치명적이었어요. 단순한 보조제 몇 달이 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이 복용 시작 후 3개월 안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황달, 극심한 피로, 구토, 그리고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짙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감기인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캡슐 하나가 이미 녹차 50잔에서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을 담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다른 녹차 음료, 다이어트 보조제를 같이 먹으면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음식이 없으니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 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복에 녹차 추출물을 먹고 급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다수 보고돼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철분 흡수 방해입니다. 카테킨은 장에서 철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이나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녹차 추출물은 다릅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카킨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지만 캡슐 하나에는 녹차 수십 잔, 심하면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이 농축돼 있습니다. 그걸 매일 먹는다면 간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간 20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철분제입니다. 철분제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면 10중 8구 빈혈이네요. 철분제 드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피곤하고 숨차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철분제는 분명히 꼭 필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분제는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분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몸집이 작아서 철분제 몇 알만 먹어도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철분제 중독으로 사망 원인 1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일이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흔히 일어납니다. 빈혈 때문에 하루 한 알만 드셔야 하는데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두세 알로 늘려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제품도 좋다 하고 저 제품도 좋다 하니까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철분제를 몇 배나 먹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 과부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철분이 잘 쌓이는 체질인 혈색 소침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있거나 수혈받거나 철분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누구에게나 철분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 간경화나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검사로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철분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기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 감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실 때는 다른 약이나 영양제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먹는 것보다 격일로 먹는 게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켜 흡수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분제는 빈혈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간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겐 약이지만 불필요한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는 영양제, 그게 바로 철분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에도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슘 영양제를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1%나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칼슘 영양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이 갑자기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칼슘이 쌓입니다. 이걸 혈관석회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흡수 잘 되라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세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칼슘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고칼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속쓰림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결국 쓰러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줘서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음식으로 먹는 것까지 포함한 양이에요. 우리가 밥, 멸치, 두부, 우유로 이미 500mg 정도는 섭취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칼슘들은 한 알에 500에서 600mg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2알만 먹어도 1000이 넘고 거기에 음식까지 합치면 하루 2000을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칼슘제는 다른 약과도 부딪힙니다. 갑상선 약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안 돼서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 감염 치료가 잘 안 되고 철분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다른 약과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약 500mg이 한계예요. 따라서 1000mg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5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 치즈, 두부, 깻잎,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은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K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어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칼슘은 뼈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영양제로 과하게 먹으면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잠 잘 오게 해준다는데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요즘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이 수면제는 무섭고 자연스러운 마그네슘이 좋겠다 하면서 많이 드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잠에 좋다고 할까요? 마그네슘은 뇌에서 신경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 리듬을 조절하죠. 즉 마그네슘이 직접 수면 호르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고마네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옵니다. 처음에는 설사하고 배가 아픈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심하면 호흡까지 힘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성학 보고서에도 마그네슘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일부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신장이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몇 달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기준으로 보충제는 하루 300mg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보면 한 알에 400, 500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면증 때문에 더 효과를 보려고 2알 정도를 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1000이 넘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약 몇 개만으로 바로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더욱 위험한 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갑상선 약과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근육이 완제나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겹쳐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 속 마그네슘은 안전합니다. 견과류, 채소, 해조류,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는 겁니다. 수면제를 대신하려고 찾은 마그네슘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심장 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필요한 만큼만 권장만 드셔야 합니다. 잠 잘 오게 하려고 먹었다가 자칫하면 영원히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네요. 비타민, 메가도스,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제, 마그네슘 이 5가지 영양제가 잘못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영양제는 아예 안 먹는 게 좋나요?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부터 하세요. 정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나서 그것만 보충하세요. 추측으로 먹지 마시고요. 둘째,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상호작용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권장량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세요. 자연이 만든 영양소와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소는 정말 달라요.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생선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들어 있어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거지 음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양제 몇 달로 갑자기 젊어지거나 병이 낫지 않아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양제는 그냥 보조 역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광고들 보면 마치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